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박입니다. 기다림의 1% 의리,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간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끝도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고민 또는 걱정거리가 아마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 뉴스를 보고 좀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미장이 열리면은 나오겠죠. 변동성이 하락을 하든. 근데 하락을 하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한 논리죠.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생각인 게,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그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더욱더 개미 투자자들을 따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뉴스들은 15만 달러 위에서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자, 주봉이 지금 현재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자, 이게 주봉상 지금 이 빨간색이 5이평선이고 가운데 있는 보라색 선이 22평이고 아래가 12평이고 밑에는 52평입니다. 52평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 정배열을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비트코인이 49K 때부터 108K, 109K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이 과정 안에서 쉽게 올라간 적은 없죠. 49K 때부터 이 안에서 또 수많은 주봉상 큰 조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죠? 지금 5이평선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12평, 22평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위에서 조금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겠죠. 이 뉴스 때문이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겠죠.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스닥을 한번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다 팔고 떠나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등이 나왔죠. 빅테크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쫄리면 주식 다 팔고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암호화폐랑 나스닥, 미국 주식은 커플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큰 흐름상 커플링으로 움직였긴 하지만 암호화폐는 결정적으로 호경기와 유동성을 반영합니다. 호경기와 유동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하게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호경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너무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거기에 큰 이유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 15,000달러를 찍고 여기까지 상승할 때, 여기 74K죠. 15K, 74K 여기까지 상승할 때 금리가 5%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폭등이 나왔고요. 24년 4분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고 폭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와 이때 상황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5%의 기준금리에서 암호화폐부터 부동산, 주식 다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폭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홀딩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약점 뭐죠? 일희일비, 불안감, 작은 변동성의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말간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쫄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 왜 오르죠? 그런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미국 주식 망합니까? 비트코인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올라가겠죠. 사이클에 맞춰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74,000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보셔야 돼요. 한 2, 3주 만에 변곡점을 만들어서 그냥 폭등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74K 때부터 비트코인이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고요. 이더리움은 80% 정도 올랐습니다. 좀 쉬어가도 괜찮고요. 개미 많이 털어야죠. 예. 오른 만큼 또 조정 주고 하락 횡보하다가 또 호재 뉴스 띄워서 가격 급등시키고 팔아먹고 시즌 종료 나오겠죠. 지금은 시즌 종료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단기적인 방향성 1시간 봉 차트를 보면 4시간 봉을 한번 봐볼까요? 수렴의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그죠? 어디로 방향성이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추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점을 이제 올려주는 전형적인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 방향성은 아마 주말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루한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주말간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뭐 상방 돌파를 하겠지만 아마 이 뉴스 때문에 꼼짝없이 주말에 묶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이런 뉴스 따지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망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까먹는데 74,000 여기서 여기 올라와도 다 요 하락을 보고 있었죠. 그죠? 올라와도 밑을 봅니다. 경기 침체 안 좋다, 금리 인하 없다, 파월은 금리 인하 안 한대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요. 그죠? 또 올라요. 여기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딱 오니까 자,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네요. 아이고,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건가요? 파월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금리 인하 벌써 했어야 됐는데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미 했었어야 되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쫓겨가지고 많은 금리 인하를 또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망각하면 안 되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74,000이 아니라 자, 3월에도 78K, 74,000, 또 이 안에서 80K,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60K 갈 것 같고 50K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악재 뉴스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제 퇴학자를 여기서 엄청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을 못할 뿐이지 74K 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에 쇼제비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예,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한다고? 인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원효띠가 아닌 이상. 아마 원효띠도 쉬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원효띠가 뭐 맨날 데이 트레이딩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큰 추세 안에서 먹고 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쯤 거기서 추세를 보고 대응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 안에서 위아래로 하나하나 다 발라먹거나 당장 하락이 올 것 같아서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고 현물을 다 팔고 뭐 손절하고 다 떠날 그 이유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면은 현재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 뒤에 좀 쉬는 시간, 이 녀석도 수렴의 형태죠. 많이 올라온 만큼 이 안에서는 주춤되다가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의심을 했겠죠. 차로 올라오지 않고 큰 급등이 안 나고 찔끔찔끔하다가 여기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더리움의 강력한 변곡점 구간은 2100달러입니다. 2100달러. 2100달러 부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곡점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00달러 부근만을 깨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봉에서 아직 역배열이죠. 그래서 22평 올라탔기 때문에 22평을 좀 지켜주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 자리만 지켜줘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원화로는 일봉에서 보면 원화로는 140만 원 또는 300만 원 초반대, 320, 340, 320에서 340 구간은 저는 도망갈 구간이라기보다는 분할 매집에 좀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위험해지는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100K가 깨지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이 비트코인 10만 달러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좀 내려오겠죠.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봉 22평을 지지할지, 이 매물대 상단을 지지할지, 아니면은 다 내려가지고 뭐 9만 2, 3천까지 하락할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린 사람은 없어요. 비트에 물려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아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실 분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 매도하기에 참 좋은 구간에 와 있죠. 뭐 이쪽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이쪽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꼭지에 물려서 괴로웠던 분들은 어느 정도 탈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니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관심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상 뭐 물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분할 매도의 중요성이 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지금 분할 매도의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참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미넌스 좀 체크해 보면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또 많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급락이 있었고 그만큼 또 빠른 반등이 나와서 정말 이 도미넌스가 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알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4시간봉 차트에서 보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좀 유사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저번 사이클 때
급락이 나오고 이 역배열 진행 과정에서 일봉상 도미넌스가 22평을 살짝 넘기거나 이 곳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미넌스는 약 64 초반 또는 14에서 63.9 이 정도가 조금 저항인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3차 반감기죠. 도미넌스가 73까지 치솟다가 폭락이 나오고 나서 살짝 들어 올렸어요. 되돌림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좀 많이 되돌린 이후에 결국에는 22평이 안착이 되지 않은 채 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왔죠.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가 이 기간 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도미넌스가 폭락을 해서 뭐 이 밑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큰 하락을 이번에는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게 급각으로 떨어지는 거는 언제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500만 원 이상 돌파하면은 아마 도미넌스는 아마 쭉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말에는 여러분들 그냥 편한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좀 닫아놓고 밖에 나가거나 가족과 아니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하루만이라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걸 자꾸 보고 있으면 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까 오전에 멤버십 방송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시간봉으로 보면 102K까지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크게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5분봉만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두렵잖아요. 자, 5분봉 안에서 이 얼마나 큰 변동성입니까?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당하면 안 되고요.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뭐 알트코인 많이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탈출 기회를 준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짧은 시황 좀 말씀드렸고 내일 일요일인데 방송을 할 수 있으면은 짧게 한번 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